한 달 전만 해도 이제 2차 전지가 빈집털이 했었는데 이제 챙기시죠? 지금 계속 실적이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7, 8분 목이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려면 뭔가 새로운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새로운 끌개가 2차 전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저는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호재 때 자꾸 차익 매물들이 막 나와요. 시장의 특성이 호재 때 때리는 장 같아요. 그리고 대반등 50포인트 오를 때 좀 특이한 점 못 보셨어요? 지수가 50포인트 올랐어요. 삼성전자 올려놓고 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50포인트 올리는 장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딱 들어서 오늘 제가 매일매일 하는 작업인데 이걸 저는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학에 분해를 자꾸 시켜보는데 이게 5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항상 파생 시장의 변동성을 놓고 시장 판단을 하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20포인트, 4% 가까이 코스피가 빠진 날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대반등 중인데 앞으로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자주 보게 될까요? 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 9, 10월 달까지는 요번에 한번 시험을 해준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0포인트가 부러질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죠. 한 박스를 10포인트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 단으로. 그래서 지금 445에서 415 이 국면이 요번에 한번 공격이 들어갔고 지금 435를 갖고 위로 10포인트 아래 10포인트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26포인트 빼면서 하루에 120포인트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동을 저는 볼 때 A, B, C로 보거든요. 그러면 A면 B가 당연히 나오겠죠. B가 저는 요 떨어진 게 중심값이 431이고 75% 정도 수준이 438인데 여기서 끝날 것 같고 C가 이제 언제 나오냐를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카운팅하니까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날 그러니까 만기날 위클리 옵션 만기날 공격할 것 같아요. 공격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항상 준비를 하십시오. 아주 쉬워요. 삼성전자 2,000원, SK하이닉스 10,000원만 변동해도 이런 100포인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변동성이 어떤 트리거가 되는지는 각각 뭐 경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그 트리거만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까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8월 어저께. 그리고 오늘 저점이 427이고 지금 430다 갖다 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인수분해하면서 매일매일 20개 종목의 오목볼록을 체크하는 훈련을 여러분들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저는 천하단타대회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천하단타대회 시장.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50% 갖다 해서 만들어 놓고 요번에 이런 100포인트 이상 급락할 때 그런 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요? 그러니까 대표 내가 선택한 종목이 갖다 해서 주도주가 30%나 반토막되고 그걸 사시든지 그럼 뭐 원전이나 조선에서 아니면 그런 걸 찾으시든지 아니면 빈집털이 된 것들 중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든지 그리고 요새 제가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요구가 뭐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한 10억 베팅해갖고 SK하이닉스 10,000원 뛰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4,000원, 5,000원 뛰기 타이밍 좀 잡아달라. 그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3%, 5% 뛰게 하시겠다는 전략이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우스들에서도 요청들이 많아요.
의미를 좀 찾아보면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팔리고 사는 종목을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대 사고 팔 수 있는 종목. 그렇죠. 그런 게 드물거든요. 네. 중소형주들 갖다 해서 몇십억 들어가갖고 사고 팔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또 주가에 영향이 있으면 영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보면 조선주에서는 뭐 대표되는 하나오션이라든지, 근데 삼성전자 SDI가 거기서는 최고 트레이딩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어저께 대반등 50포인트 오를 때 좀 특이한 점 못 보셨어요? 지수가 50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올려놓고 뺐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50포인트 올리는 장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딱 들어서 오늘 제가 그 매일매일 하는 작업인데 네. 인수분해를 좀, 이걸 저는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학에. 네. 이렇게 분해를 자꾸 시켜보는데 이게 50포인트 오를 때 코스피 200이 상승이 150개, 하락이 38개, 100개 중에는 86개, 13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굉장히 에너지가 좋았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1780억 팔고, 네이버 270억, 엔솔, 알테오점, 외국인이 중심 종목 팔고,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기아, 네이버를 팔아요. 팝니다. 이런데도 50포인트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럼 뭐 갖고 올렸냐를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 10개는 오모볼록을 머릿속에 매일매일, 심지어 이게 1시간 단위다 어떻게 변화도 체크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플러스 200원, SK 플러스 5,000원인데 이날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주력으로 해갖고 또 50억을 10억 만들었다 다시 50억 환원한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 금융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는 에너지가 50포인트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새 이 변동성이 8월 5일과 8월 6일 날 이날 이제 그 변화되는 그 코스피 200 종목의 그 구성선물 한번 사진 찍어 한번 보세요. 전날 오른 걸 그 다음날 바로 엎어버립니다. 보면 SK 바이오팜이 15%, 이스페타시스,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TCCT, 포스코비쳔 이게 다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또 바이오팜, 현대로템, 방산주 때리면서 2차 전지는 여기에 없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 내려? 2차 전지 챙기자. 이제 2차 전지 매도 타이밍이 올 것이다. 수치상으로 이제 빌려다가 때릴 게 2차 전지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을 네. 5개 롱숏을 할 때 이게 대차 매매할 때 그날에 그 하우스들끼리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쉽게 대응이 포함되고 요번에 그럼 시장 영향력이 제일 클게 뭐일 때는 이제 조선주가 대상이 딱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걸 엎어버리면 변동성이나 시장 영향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성 SK 외에는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삼성 SDI.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그 2차 전지가 빈집탈이 했었는데 이제 챙기시죠. 이제 챙기시고 지금 계속 실적이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7, 8분 목이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려면 뭔가 새로운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솔직히 새로운 끌개가 2차 전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저는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8월 5일 날 9시에 삼성전자 땡기면서 외 가격을 400에서 500% 줬다가 그날 2시간 정도 지나갖고 보합 마이너스를 줘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죽였다가 다시 올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하는 거고 그거를 노려서 트레이딩 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타겟팅은 어느 가격이 좋나라는 게 질문이 많은데 저는 65,000원에서 68,000원이면 저도 살래요. 깨질까요? 예?
6만 5천 원 선이 올까요? 언제든지 오죠. 내일이라도 당장 오지. 뭐 그거는 생각 안 해. 오면 사는 거예요. 올까? 이게 여기의 전략은 네. 오겠습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SK하이닉스는 저는 23만 5천 원과 25만 5천 원 오면 살래요. 근데 거기에 전략은 27만 원과 28만 원은 또 팔아버릴래요. 그럼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만 넘어가면 또 팔아버릴래요. 이런 변동성이 얼마 동안 걸리나,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나 볼래요. 대표님,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품목관세에서 또 그 미국에는 그 여러 가지의 또 그동안 저는 미국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품목관세에서 지금 소부장이 미리 겁먹고서 지금 급등한 것들이 이미 조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악재가 나오는 날이 저는 사볼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변동성을 저는 요새는 역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호재 나올 때는 막 급등하는 게 그런 종목이 있다면 전 때려봐요. 그럼 반드시 오늘 중국 단체 관광 해갖고 막 여행주가 급등하냐 때리라고 그랬어요. 호텔신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새 보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호재 때 자꾸 차익 매물들이 막 나와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제가 유가 급등인데 연속성 없으니까 한국석유 뭐 20% 오르는데 그냥 때려. 그러면 그대로 원위치 하는 것 같지. 요새는 시장의 특성이 호재 때 때리는 장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왜 때리자라는 생각이 드냐면 제가 각각 종목마다 2차 전지의 저점이 다 5월 말입니다. 네. 5월 27일인데 지금 보면 6월, 7월 거의 2달 이상 됐어요. 거의 더블 간 것도 많고 50에서 80% 간 것도 많아요. 그 2차 전지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못 간 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은 뭐로 포장해서 가냐면 ESS로 포장해서 가요. 난 이것도 갖다 예를 들어서 본체보다는 뭔가 화장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에너지를 주고 가져야 되는데 ESS라는 게 포장하고 가면 ESS 자체마저도 흔들어 버리면 민낯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이제 2차 전지는 매도 전략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 단타 매매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변동성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롱숏의 바스켓 매매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 선은 매수, 7만 2천 원 선 오면 매도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 딱 6만 5천 원보다 네. 저는 이럴 때 4등분을 좀 시켜봐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7월 8일 실적에 악재인데도 6만 원 찍고 올라간 그 맥점의 6만 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단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요게 7월 8일 6만 원입니다. 이번에 갈 자리가 7만 4,400원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4등분 시켜버려요. 그러면 저점에서 24% 에너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75% 능선이 의미 있는 7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5% 능선이 6만 3천 원이에요. 그럼 중간값이 6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 6만 7천 원과 요 밑에서는 무조건 사겠다. 그리고 7만 원과 7만 요 사이에서는 무조건 때려보겠다 하면서 요 지그재그 파동을 얼마 동안 유지해서 이 6만 7천 원을 진짜 건드린 7만 원이 지금은 약간 저항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지로 언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할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랬다면 SK하이닉스는 4월 9일 저점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미 6월 26일과 7월 초에 이게 쌍봉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4등분 했을 때 요게 75% 27만 원입니다. 네. 제가 이거 깨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깼어요. 그러면 그 상승폭의 반이 23만 4천 원. 그래서 요 좁은 기간이지만 요거를 또 좁게 4등분한 게 요 옆에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25만 5천 원, 24만 5천 원, 23만 5천 원에 사갖고 27만 원과 요 30만 원 사이 오면 무조건 때려보는
이런 전략으로 한 달 동안 한번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볼래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수급이라든지 이벤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품목 관세라든지 중국에서의 또 엔비디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 5일씩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느껴보면 네. 대충 이게 롱숏에 어떻게 이용당하고 변동성 매매에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소부장 종목들은 더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 5%만 나와도 웬떡이냐고 때리는 천하단타 대회의 그 대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매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적어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블랙스완 변동성은 중국 시장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게 생각지 못한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나올까요? 전 중국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이미 저는 나오는 게 블랙스완보다는 이게 약간 회색코프로나 저기 뭔가 간단히 해서 경제 지표가 진짜 이제 그 고용 지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노이즈가 이제 막아도 요새는 뭐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 이게 이제 반영되는 수치가 막 나올 거고 제가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건 블랙사인보다는 금리 인하했는데 침체로 들어갈 때. 저는 그때가 미국 시장의 최악이고 우리 전체 시장이 세계가 부러지는 장인데 저는 그거를 연말에 좀 확인해 보겠다. 9월 달에 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했는데 그때 갑자기 엔비디아가 10%씩 빠지고 막 이런 장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나는 그때 확인하려고 그러고 네. 그 사이에는 저는 9월에 전승절과 10월에 에이펙인데 저는 오늘 그 우리 정부가 단체 관광객 허용했는데 9월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딱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단체 관광객회에도 중국 공산당이 가라고 해야 가는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를 때 급등할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왜 그런 판단을 했냐 할 때 시진핑 못 온다에 배팅을 하는 거죠. 지금 막 온다고들 하잖아요. 뭐 정부 관계자라든지 지금 방송 보면 뭐 10월 달에 에이펙에 오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대표님께서는 9월 전승절에서 시진핑이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8월 말에 열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중국 공산당 20기 중국 군사위원회 이게 베이다이어에서 대판들 그 상무위원들 7명이 나서 권력 다툼하고 막 대판 이제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8월 말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10월 말로 연기됐어요. 그럼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절대 그 주석은 어디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10월 말에 여기 딱 보세요. 그 8월 말 예정이 개막 폐막이 10월이에요. 네. 이때 시진핑 주석이 어디로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지 말자고요. 이 첫 번째 이 일정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중국의 또 권력의 구조를 계속 하는데 원래 2022년도에 이제 시진핑 리커창에서 이제 시진핑 측근으로 다 이 상무위원들이 짜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리커창 이분은 사망하셔갖고 이분 역할을 다른 분이 맡고요. 이분이 맡죠. 이분이 공천당의 물줄기예요. 근데 이 리커창 다음에 리창이 이 여기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의 입김이 이제 세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에서 체크가 되냐면 후추나 이분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시진핑하고 동석에 앉아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2022년대에는 이분 그 간단히 얘기해서 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신다라고 얘기가 다 되신 분이 갑자기 2022년에서 지금 2025 3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거의 동급 비슷하게 움직이는 징후들이 계속 포착이 돼요. 네. 그러면 이분이 왜 다시 재기가 했을까가 저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2022년 때 후진타오가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서 쫓겨나는 그림 나오시죠.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그 독점적인 그 지위가 확고하게 됐는데 이게 3년 만에 바뀌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 바뀐 결론이 이 두 분, 그래서 이 두 분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뭐 사임설, 뭐 또 실각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왕양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유사라는 분, 이거는 이제 이 10월 달에 그 베이다에서 이제 확실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상 징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왕양이라는 분도 보면 이분하고 이게 굉장히 그 지금까지 권력 다툼에서 같이 양립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은 옛날 이 장유사가 컸을 때 그 뒷배경이 되신 분이 이제 그 시진핑하고 권력 다툼해 갖고 지신 분들이 보시라이 저육강인데 보시라이의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인에 장유사가 이제 득세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후진타오에서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만약 실각한다면 점진적인 2020년에 자연스러운 후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력은 공산당 내에서 자체적인 순환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의 아니고 급격하게 그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게 이제 군부 쪽의 장사. 여기가 충돌이 돼서 10월 달이면 결말이 한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보이지 않는 블랙스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나 이쪽 라인들은 그걸 알 거라고요. 정보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제가 전번에 우리가 관사할 때 조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화가 돼서 협상할 거다, 협상 카드가 쓸 거다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조선주들 투자 전략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근데 조선주 펀드라고 포장해 갖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는 양안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얘기가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산하고 거제 쪽, 그리고 요새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이제 HD 그 현대 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제가 50만 원, 11만 원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쉴 때 이제 중성건설 조선에서 HA 중공업이 막 튀어오르고 대한조선이 튀어올라요. 여기서는 약간의 또 군함이나 이런 잠수함은 좀 뭔가 중형 그 조선사를 M&A나 여기서 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냐면요. 1,500억 펀드를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가 또 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주체에서 한다는 얘기고 미국은 오히려 그거는 우리한테 선물 준 거니까 미국 군함과 잠수함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하고 그 돈을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 한국에서 쓰다 보면 이게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뭔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쪽의 엔진도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5년이 미국의 조선 키워갖고 인재들을 끌고 들어가갖고 자기네들 조선 쪽에 에너지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그 1,500을 쓰겠다가 미국의 시각이고 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카드를 써갖고 뭔가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뭔가 우리 주도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칼날이 나오냐면 급등했잖아요. 여기서 중국도 못 들어가게 해. 그럼 조선 부품단에서 엔진이라는 게 또 하나서 그동안 급등했던 게 노이즈가 또 될 수 있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막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들이 저는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1,500 펀드의 주체가 어떻게, 그리고 여기 다음 주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는 이제 그 한미 군사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강론으로 들어갈 때 이제 반도체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군사 동맹에서의 주한미군의 군사비 분담금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충돌이 무지 많을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또 양안에 우리가 군대도 파견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 현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런 그
9월 달에서 6월 말 내년 중간 선거 딱 아닙니까? 이때까지 뭔가 그 중국 그 단체 관광 허용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게 싱크탱크 쪽에서 네. 중국 달래기 전략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전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내부 싸움이 모든 에너지가 일단 10월 달까지는 거기에 집중하지 네. 다른 데 총력을 안 구할 것 같거든요. 그게 그 틈새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또 이용할 건가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찰 갖고 있다가 갑자기 대표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갖다 해서 100포인트 이상 급락할 때 그럴 때 반사고 그 다음 날까지 빠지면 이렇게 나누면 그게 단타로 순환은 얼마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장이 저는 8, 9월, 심하면 10월 달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종목들은 2차 전지가 그동안 빚집털이 했던 종목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전략이 어떻겠나. 그래서 요새 저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딱 들어갑니다. 패턴 분석으로. A 패턴 종목을 찾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관심 없고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여기 제가 겨울 패턴을 그런데 120 밑에서 5일선, 11선, 21선이 뭉쳐있는 종목이거나 그동안 급등했다가 갑자기 급락해갖고 고점에서 30% 가면서 120선 만나는 요새 이거는 한정 기술 갖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매매하는데 83,000원과 85,000원만 오면 10% 뛰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에서 고점에서 한 30% 빠졌을 때 요 티프리 파동 노리거나 요 두 가지만 찾아다니는 전략으로 지금 압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어떤 요게 가장 패턴 분석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과 같은 시장이 하루에 100포인트 빠지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50%로 매매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다음의 변동성은 블랙 스완이 중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지금 주셨습니다. 중국 쪽 데이터들을 제가 옛날 외국 계증권사 때 중국 계통, 그 홍콩 계통 이쪽에서 그쪽 인맥들을 좀 거기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그 헤지 펀드들 움직이는 그 CIA들이 꽤 있거든요. 네. 도저히 모르겠대요. 정보 통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네. 예측 불가능. 그러니까 대충 감이 잡힌대요. 근데 요번만큼 감이 오리무중인 게 없어갖고 지금 걔네들 전략도 홍콩과 본토를 구분시켜서 자금을 관리한대요. 네. 그리고 패시브로 롱숏만 하지 승부 방향성 매매를 스톱시켰대요. 이것도 하나의 그 아시아 쪽에서의 그 자금 핸들링하는 중심 세력들이 이게 또 전체적으로 2,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모르겠으니까 양쪽 다 걸어보는 전략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롱숏을 홍콩 시장과 중국 본토 시장을 롱숏으로 해버린대요.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조선주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저희 조금만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나오셨을 때 가장 핵심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가장 핵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게 조선 쪽이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미 통상합의 속에 총 3,500억 달러 펀드를 운용키로 했는데 이 중에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앞으로 조선주를 더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함께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7월 28일부터 지금 8월 5일까지 이 1,500억 펀드에 연결된 에너지는 한 게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션 갖고 7만 원에서 11만 원. 이 게임이 한번 나왔고 네. 엔진주도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 1,500억의 주체가 누구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운용하는 쪽이 우리나라냐 미국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게 롱숏이 달라져요. 롱숏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번에 이 여기 그림을 그려보고 지금 이 군사적인 부분에 이 현대중공업에 여기가 만약에 MRO 사업이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에서는 조선카드를 쓸 테니까 단기 단타 전략을 세웠다면 HD현대중공업은 50만 원에서 무조건 매도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20%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50만 원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40만 원과 42만 원 무조건 살래요. 그러면 11만 원에서의 10%가 대충 10만 원이고요. 20%가 9만 원이에요. 그럼 하나오션은 9만 원과 10만 원 오면 또 들어갈래요. 그래갖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8월 초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처음에는 못 갔던 HJ중공업이 갑자기 8,000원짜리가 오늘 거의 12,000원 가까이 급등을 해요. 이것도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엔진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오션, 제가 9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42만 원, 45만 원이면 사서 이 고점을 뚫어야 뭔가 새로운 에너지인데 이 고점 못 뜨고 이거 왔다 갔다만 하는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 쉬었던 것들이 HJ중공업이 슈팅 나왔고 신규 상장된 대한조선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다음의 연속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500억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를 확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여기도 오히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깨면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한조선도 여기 11만 원보다는 뭐 7만 원대 오면 해피한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9만 원 정도까지 흔들면 다시 눌림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엔진주, 저는 엔진주도 매도. 이게 아까 주체에 따라서 이 중국에는 부품을 납품하지 마. 주체가 미국이면 또 그 보안법 비슷한 걸 이상한 걸 걸어갖고 이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엔진의 그 노하우를 중국과 나눠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주체가 미국이면 이런 딴지도 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 한미 방위 협상할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이달 말이요. 이달 예. 말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전후에 갖고 국방부 장관 만나고 한미 그 군사적인 동맹의 과정에서 그 실무진이 만날 때 네. 그런 단어들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조선을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MRO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그 2차 전지 같이 여기도 이제는 한 템포 쉬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휘에 악재가 나왔고 갑자기 급락파동 나올 때 그때나 트레이딩 감각으로 사자. 이런 전략으로 다 이제 조선주도 지금 다 가장 환호하는 게 조선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거는 전번주에 생각했어야 되고 네. 일주일 지나서는 이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인도 태평양 전선에 들어가면 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요 부분의 충돌이 앞으로 8월 달에 가장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 이게 현 정부가 내년도 중간선거 때까지 가는 워딩에서 이게 험난하게 가는지 쉽게 가는지가 또 결정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조선주를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죠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탑픽으로 꼽았던 조선주에 대한 시각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쪽 알래스카 개발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이제 전번주에 같이 요번에 그 워딩에서 알래스카 단어나 이런 게 싹 빠졌어요. 그래서 대표님. 오히려 실망의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업 47,000원이 41,000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넥스텔이 16,000원, 17,000원짜리가 12,000원. 하이스텔이 6,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오히려 이쪽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주체 다음의 워딩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유럽이 7천억의 에너지 미국 거를 사겠다. 에너지 쪽 자원일 때는 CL 가스도 있고 뭐 석유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 등등등. 그리고 또 LNG 가스 선 그 여러 가지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을까 할 때 그러면 그거 줄 만한 매장량이나 니네들 물건을 갖고 있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굴 공격하냐? 푸틴 공격해야 돼요. 유럽이 우리가 물만 댈 때 이게 조달이 조금 늦어보면 러시아 급하면 러시아 거를 끌고 그래서 요번에 인도가 그 러시아 거 썼다가 두들겨 맞잖아요. 이걸 해서 푸틴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 같고 다른 걸로 공격할 거예요. 군사적 리스크. 그러니까 요새 핵잠수함 띄워보내고 이 난리 치는 게 저는 EU 말 잘 들어. 우리 거 그대로 이행해.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1,500불 걸 할 때 저는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들어와서 니네들이 파갖고 갖고 가. 난 이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고 네. 갖다 해서 모자란 부분은 니네들이 파갖고 갖고 가. 실어서 LNG선 뭐 해갖고 갖고 가. 대신 환경을 만들어 줄게. 그럼 환경 만들어 주는 건 뭐냐면 갖다 해서 그 선사들한테 야 이거 중국한테 발주하지 말고 한국에다 실어다니는 거 발주해서 LNG선 관련된 것들이 막 발주가 들어올 것 같고요. 생각을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제 다음이 뭐가 나올 때가 이제 진짜 줄 수 있는 게 있냐. 근데 저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어떤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제한 두고 지네들끼리 봉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음껏 퍼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알래스카나 새롭게 개발하는 거나 그린란드 쪽일 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끌고 들어가서 투자해서 갖고 오게끔 만드는 시나리오가 이제 다음 수순으로 나오나 한번 볼래요. 우리나라가 1,000억 원 정도를 1,000억 달러 정도를 LNG 가스를 사기로 했는데 그 물량을 너네가 직접 개발해서 파내서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자원개발 관련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예, 나는 그거 같아요. 왜냐면 네. 다음 수순의 코딩이 이제 워딩이 그걸로 이제 나올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게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달에 나오나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그림이 이 알래스카 자원개발 이게 이제 하나의 핫 이슈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조달을 해서 줄 건지 네. 이거 한번 구체적인 안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저희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9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님은 그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들 모두 다 매도입니까? 돌아가면서 10% 20% 뛰기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바로 그 지네들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라 마라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유 기업들은 눈치 보고 안 할 거고 약간 민간 기업들은 요때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생각의 아이디어. 저는 여행보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가격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피부과 많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네. 안 움직인 쪽이 있어요. 갖다 해서 피부 관련된 로봇이나 그 관련된 제품 회사들 저 화장품 움직였어요.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을 저는 약간 로봇 쪽에서 의료 로봇 이런 것들이 한번 다음으로 가는지 한번 보려고 네. 좀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 오늘 보시면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 주가는 저는 오늘 때리는 게 정답이 아니었나. 한번 보세요. 모두투어 윗골이 달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요게 장중에 했더니 더 빠졌어요. 11,700원. 그 다음에 노란풍선 상한가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가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호텔실라 오히려 5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거는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오더라도 이제 성향이 이제는 면세점 우리나라 살기로는 지네들 거 관련돼서 사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오면 그 피부 미용하고 오든지 화장품 사러 오지 그 소비 성향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카지노는 클라스니까 팔아라. 좀 굉장히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자산운용사가 됐던 부티크가 됐던 뭐 창투사가 됐던 자문사가 됐던 제가 통틀어서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1년 전에 이 생각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자산운용 큰 데는 패시브 전략으로 롱숏하고 액티브는 안 하는데 약간 좀 3, 4모거나 자문사나 할 때는 한 종목이나 두 종목 갖고 승부를 거는 전략을 할 때 이미 1년 전에 이쪽을 집중해서 한 하우스들이 많아요. 그 롯데관광개발은 7,000원대였고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3,000원대 이게 냄새가 나니까 한 개인데 제가 7,000원 갔을 때 이거 크게 부러지니까 제가 반토막까지 난다고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롯데관광개발도 10월 달에 반드시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삐그덕거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 숏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평균 단가가 7,000원짜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8,000원, 17,000원에서 2만원 바라보고 하느니 오히려 14,000원 부러질 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벌써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러진 상태에서 4,500원과 3,500원 사이에서는 디프리 파동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부러진 걸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여행주 다음은 뭐가 있어요? 아까 수술용 로봇, 그 다음에 또 게임 엔터 중에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한 10% 20% 뛰기 나올 만한 거, 아까 A 패턴 종목들, 네. 그런 거 노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부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중국하고 연결고리에 뭔가 단체 관광객이나 한류를 연결해서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하자. 바닥권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컨텐츠 쪽에서는 오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2차 전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지금 ESS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포장이 돼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구별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서 포스코 그룹주를 조금 더 위상을 높게 평가를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각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요. 이제 포스코 그룹 외에는 전번에 이 그림을 보이면서 네. 제가 오늘 여기다가 8월 끝에 새롭게 올라간 것들이 이제 저 위에 있는 건 이제 하지 마세요 해갖고 효성중공업이니 ESS, 신성 ST니 SK이터너스니 LG화학이니 포스코퓨처엠이니 이런 것들은 다 7월 달에 고점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밑에 게 남았습니다 해서 삼성 SDI, 서진시스템,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ESS에선 한중 SS 이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중 SS도 이제는 하지마 위치에 왔고요. 네. 네. 그리고 엔솔이나 LG화학도 NO. 그리고 에코프로만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만 좀 상대 속도에서 남아 있는 것 같고 서진 시스템 남아 있는 것 같고 삼성 SDI도 이제 22만 원대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키 맞추기 전략에서 제가 1등이 포스코 홀딩스 같아요. 이게 34만 원, 3만 원, 4만 원까지 할 때 지금 28만 원, 30만 원 깼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0%에서 20% 뛰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고점 돌파는 아직까지 안 봐요. 이것도 중국에서 노이즈가 안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이제는 ESS를 약간 포장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남아있는 것들이 진짜 뭐가 남았냐. 테슬라가 바닥 짚고 올라가줘야 돼요. 이제 전기차가 이제는 수요도 감소되지 않고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테슬라는 지금 300불을 깨면 돌리지만 계속 아직 바닥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9월 달에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2차 전지주에서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가 나왔어요. 펫배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CSI라든지 TSI라든지 이게 바닥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DS 단석이라 거기서 지금 제일 많이 급등한 게 세비캠이에요. 그러면 후발주들 중에 중소형주들이 남았는데 여긴 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갖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 그 한도를 50억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중소형주 건드리지 이게 다시 또 이상하게 또
뭔가 대통령실로 넘겼다는데 당연히 50억으로 다시 돼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들이 또 많아요. 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뭐 중간으로 선택해야 된다. 저는 이럴 때는 벌써 이게 좀 노이즈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 해야 본전이거든요. 네. 그래야 중소형주 순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바로 이번 주에 확정시켜 줘야지 늘어져 보세요.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벌써 작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줘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든 어떠한 데서 50억 다시 환수시켜 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얘기가 안 나오면서 뭔가 자꾸 이 것가지들이 붙어요. 이게 그 원인이 세수 부족 같습니다. 부족한 거니까 거기서 메꾸려고 자꾸 하는 것 같고, 저는 권력 다툼 같거든요. 네. 그 주식 쪽의 에너지와 부동산 쪽의 에너지인데 이 부동산 쪽 에너지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색깔 있게 단순하게 가야지 자꾸 색깔 있게 뭔가 자꾸 덧을 붙여요. 그러면 시장은 실망하게끔 돼 있고 중소형주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이 전고체나 펫배터리나 2차전지 중에서 중소형주만 남았어요. 좋아하는 대장주만 건드렸고 중소형주들은 소외돼서 가람이 흘러내리는 게 꽤 많거든요. 이게 이제 대주주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하우스든 부티크든 중소형주를 건드려 준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딱 일주일 후에 볼랍니다. 다음 주에 산뜻하게 다시 하기로 했다. 50억. 그럼 그때 중소형주 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동안 급등했던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마지막 꽃을 피우나 보겠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6만 원 돌파하나만 볼래요.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후발주로 중소형주가 남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상법개정 2차안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앞서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장이 좋은 듯한데 그래도 좀 노이즈가 낄 만한 이슈들은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든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건데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신호로 읽힌다든지 이런 점들일 거 아니에요, 대표님.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현재 위치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엔비디아 170불 생명선. 네. 이번에 170불까지 흔들었다가 돌아섰어요, 다행히. 이 170불까지 빠질 때 우리 120포인트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 170불을 깬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단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게 AI예요. AI마저도 이게 에너지가 그나마 오픈 AI든 AI 데이터 센터든 그래서 AI와 관련돼 갖고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그래야 IT가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이 엔비디아인데 제가 엔비디아를 요거 170불을 딱 거놨어요. 그 다음이 165불, 5불씩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0불에서 이거 자꾸 위치도를 해줘야지 요번에 이거 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여기서 뭔가 도이즈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물 430이 지지 못하고 10포인트 분기 420이나 요번에 저점 맞은 거 또 볼래요. 그러니까 이거 엔비디아 갖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테슬라는 300불을 강하게 지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모양 한번 보세요. 고점 낮아지죠? 밑에는 지진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수렴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방향을 줄 것 같아요. 요게 딱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입니다. 요때 이게 330, 350 가야 안심하겠어요. 그런데 요때 가지 못하고 요번에는 300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요. 그럼 테슬라 연골고리 이게 2차 전지를 뒤통수 때려버리는 그러한 요새 이쪽 관련돼 갖고 그나마 스페이스X 팔아 갖고 그나마 우주항공 여기서 갔다 해서 수주 들어왔다 해서 이쪽 관련된 쪽 급등했는데 그 종목들이 하루반 만에 역V자로 수직 급락을 합니다. 테슬라 수주 받았다는데도. 그러니까 요새는 테슬라 연결고리에서 호재 나왔어 하고 잘못 들어가면 순식간에 30에서 마이너스 반토막 돼요. 중소형주들은. 그러니까 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쪽에서 지지 기반이 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도 리스크 관리 할래요.
리스크 관리. 그래서 우리가 미국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가장 핵심이 그 우라늄 핵. 그래서 우라늄 에너지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5달러 했는데 이것도 100% 매도하시죠. 이제 9불 50센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8, 90% 올랐습니다. 지금 요새 또 그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핵 갖고 또 계속 싸워갖고 핵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도 한번 100% 좀 매도하는 전략 세우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리튬의 알보말이 85, 6불까지 갔다가 지금 딱 중간값에 와 있어요. 이게 미중 간에 전 바로메타로 보고 있거든요. 휴전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뭔가 이 리튬 연골고리가 노이즈가 나오면 뭔가 미국과 중국이 이게 또 휘둘러 갖고 또 중국이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알보말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게 이제 그동안 드론 관련주인데, 드론 관련주도요, 저는 한 달 동안 트레이딩, 그러니까 박스 속에서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저점은 아직 확인 안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때리고 사고 지그재그 파동으로 물량 50 내지 70% 갖고 팔았다 샀다 하는 구간이 저도 한 달 내지 두 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케 홀딩스는 10불과 11불 오면 때리고 7, 8불 오면 사고, 제나테크는 6불만 오면 때리고 4불만 오면 사고, 그 다음에 뉴주얼 머신스는 11불, 11불만 오면 때리고 8불만 오면 사고, 이게 지그재그 파동을 한 달 내지 두 달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라곤플라이도 4불과 6불에서 지그재그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페러제이 테크놀로지는 이것도 1.2달러나 2.4달러까지 빠졌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1.5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2불을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불과 2불에서는 때렸다 샀다 하면서 박스를 하면서 뭔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가 이제는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까지 좀 미국 시장도 그 지금 파월 의장의 위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경제 지표, 이벤트 때마다 이제는 영양 변동성을 이용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CPI, PPI 이런 것들 크게 고용 지표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그날 발표하는 날을 그 다음 날 조심하고 대비하자. 네.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